자, 지금부터 화천대유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네. 이 화천대유 관련해서는 이제 이 곽상도 50억 건과 동시에 SK가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SK의 급부상은 최순실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결국은 이 새끼장학금 50억, 실제로는 90억이죠. 세금 45% 냈으니까 이 새끼장학금, 퇴직금 50억을 왜 곽상도에 몰아줬느냐를 쭉 따져놓고 보면 결국은 이 모든 비리가 친박 사단의 SK에 대한 뇌물이 그 시작이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상도 아들이 이랬단 말이에요. 일 열심히 하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몸상에서 너무나 일을 했는데. 열심히 한 나머지 안구 건조증이 생겨갖고 쓰러지기로 했대. 세상에. 아니 근데 건조증이 안구 건조증으로 쓰러진 거면 네가 눈이 뻑뻑해갖고 미끄러진 거지. 인공 눈물 넣어. 그게 왜 이렇게 죽을 병은 아니지 않니? 50억짜리니 그게? 이거 참. 그리고 심지어 뻔뻔하기가 이럴 데가 없어. 와 진짜 이재명 때문에 50억을 받은 거야. 그 말은 내 인정해. 야. 이재명이 아니면 100억을 받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재명 때문에 50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내 인정을 하는데 이재명이 만든 체제로 50억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니 당신이 김부선처럼 선언을 해. 실은 내가 이재명하고 깜보다 둘이 같이 이 게임 이 오징어 게임 아니라 50억 게임을 게임. 같이 한 거다라고 깜보라고 선언을 해. 그리고 막 우겨. 내가 그때 이재명하고 몰래 만나고 재정 정권을 진행하면서 나중에 우리 아들이 돈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한 그림을 다 짰다라고 차라리 논개처럼 붙들고 들어가 봐봐. 아니 근데 이 곽상도 페이북을 보면은 이 아들이 쓴 글을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보면은 저는 너무나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 말일 뿐입니다. 이렇게 아들놈이 써요. 공부는 안 하고 넷플릭스를 너무 많이 봤어.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돈대미를 규모를 보나 뭘 보나 거기에 이제 뭔가 이입이 된 거지. 나 너무 웃긴 게. 근데 이 새끼야 너는 참가자가 아니라 주체자잖아 너는. 그러니까 이게 꼭 머리 나쁜 것들이 드라마를 봐도 이해를 못해요. 내 생각에 이게 아빠를 손절한 것 같아. 보세요. 아빠를 손절해. 요즘 자식들이 아주 자식들이 나라 구해 요새. 얘도 구국의 효자야? 화천대유라는 게임 속 말이었던 제가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 명의로 다 해놨어요. 한 거예요. 이거야. 잠깐만, 이건 우리 송호영 대표도 이거 다 그런 한 거야. 상황이잖아요. 아버지가 내 명의로 다 했어요. 제가 입사한 시점에 화천대유는 모든 세팅이 끝나 있었습니다. 맞아요. 송작가 TV도 우리 송호영 대표가 입사하기 전에 다 세팅 끝나 있었어요. 위에서 시키면 했고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그럼 내가 우리 아들한테 50억 퇴직금을 줘야 되겠네. 그러네. 돌이켜보면 설계자 입장에서는 저는 참 충실한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보면 또 자, 이게 말이었다는 게 뭐냐. 다 세팅 끝나 있었고 자기는 그냥 들어갔다는 소리잖아요. 아버지의 권유로. 그렇죠. 여기에 딱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연세대 원주 캠퍼스 디자인 예술학부 산업디자인학과 졸업했거든요. 스포츠 분야에서 일하고 싶었대요. 근데 부동산으로 보낸 거죠. 한양대학교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과 디자인 분야에서 석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던 중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놨어. 김땡땡, 김만배겠죠? 김땡땡이가 부동산 개발 사업하는데 사람을 구한다고 하니 생각 있으면 한번 알아보라. 이거는 아니 내가 하려고 게 아니라 우리 아빠가 시켜놓은 거 이겁니다. 어디 디자인을 하던 애가 부동산 회사에 들어가갖고 보상 관계에 된 쪽에서 일을 하면서 혁혁한 공로를 세워서 5년 만에 퇴직금을 아니, 90억을 받냐고. 이건 그거지. 니 뭐 하고 싶은 애가? 아니 저 스포츠 관련. 야, 저 가. 부동산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요. 스포츠를 무슨 스포츠? 근데 곽상도 아들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이준석이랑 비슷해요. 응? 얘도 지금 군대부터 학력까지 아. 전부 다 다시 가야 돼. 뭔가 좀 이상해. 이상하더라고. 얘가 어. 5년 학교 다니는 동안에 해병대를 만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지금 나이가 아무리 계산해 네. 지금 안 31살인데 맞아. 잘 보세요. 5년 9개월을 여기서 일을 했는데 그럼 들어갈 때 25살이었는데 그때 이미 대학원을 졸업했대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대학 들어가서 대학원을 졸업하는 동안에 전공을 매번 바꾸고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학칙을 다 마치면서 5년의 대학 기간 동안 해병대도 갔다 와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상해. 어떻게 보더라도 지금 시기가 안 맞아. 이거 총체적이야. 학사 비리부터 시작해갖고 얘가 지금 그 과목 바꾼 거부터 시작해갖고 아니 심지어 부동산 관련해서 학위까지 받았어요. 그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말이 나도 되나, 이게? 대학원 나왔는데 나도 대학원 5학기 다녔어. 그래서 이거 이제 한양대가 또 이제 또 다시 제2의 건국대 돼 가는 과정인 거고. 그렇네. 얘 해병대 병역 비리도 난리야. 그래서 자기 자식 자랑하려고 해병대 그 군복 입은 사진을 올렸어요. 자랑스럽게 걸었더만 대번에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야 저렇게 하얀 해병대가 어딨어? 맞아. 댓글에도 현빈도 탔더라. 다큐멘터리 3일에서 현빈 찍었거든. 근데 얘는 우유빛깔 해병대야. 어. 그리고 막 살이 토실토실해. 나 그런 해병대는 처음 봤어. 처음 봤어. 이 턱선이 없어. 한번 볼까? 아무튼 그래서 얘도 자칫 아빠 때문에 이 새끼장학금 50억, 봐봐. 새끼장학금 50억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사 비리, 그러니까 학교 댕긴 비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하얗다. 네, 그 다음에 지금 군대 병역 문제까지도 이 전부 다 엮이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위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나는 모른다. 아버지가 하했다. 아버지가 다 시킨 거다. 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을 아버지를 만들고 있는 버려라. 거죠. 가족 관계 냉정해 요즘 얘네들 보면. 왜냐면 네. 50억을 자기가 벌었잖아. 아주 필요 없어 이제. 안 벌었다니까. 그냥 스쳐만 지나가지. 아들내미는 이걸로 진짜 준영이처럼 준영이가 아니라 장재원, 용준이처럼 용준이? 벤츠 3억짜리 벤츠 한 대도 못 타봤을 거라고. 그렇겠죠. 어쨌든 근데 이번에 하면서 웃긴 거는 입사 이후에 뭐 3년간 233만 원, 또 뭐 9월까지는 333만 원, 그 다음 1월까지는 383만 원 받았는데 이게 세전 금액이래요. 그리고 수익이 가시화되고 퇴직금 포함해서 5억 원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2020년 6월에. 근데 퇴직 직전에 2021년 3월에 50억을 지급받는 것으로 성과급 계약이 변경이 됩니다. 이건 무슨 기획부동산도 아니고. 아니, 퇴직 직전에 그게 성과급이 변경이 된대. 디자이너 하다 온 26살, 7살짜리가 이야. 도대체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고 성과급 50억을 줍니까? 그래서 자기 계좌로 받았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실 필요 없는 거지. 아, 자기 진짜로. 계좌로 받았대. 근데 아무튼 어. 이거를 이제 꼬리자리기로 해서 튀어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50억 때문에 좀 난리 난 거예요. 신영수 특검 당신 딸은 박영수. 퇴직금 얼만데? 라고 물어보니까 못 밝혀 이씨. 받기는 받았다는 거잖아요. 받긴 받았는데 나는 못 밝혀. 아니 근데 난 50억 원보다 적은데 이러면서 열받은 거야. 박영수 특검 딸은 아직 퇴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 절차 중인데 야. 만약에 요번에 50억을 넘게 받느냐 적게 받느냐 그 이게 좀 여기에 애매한 따라서. 거야. 야, 나도 그 정도는 받아야지. 야, 각성도 그 새끼 아무것도 모르고, 앞에서 마담 노릇만 하고, 일은 내가 뒤에서 다 했는데, 그 새끼는 50억 주고, 우리 새끼는 5억 줘? 나 이거 다 터트릴 거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야. 근데 큰일 문제는 났네. 곽상도 아들한테 50억을 줬잖아요. 화천대유가. 이전에 1억 3천만 원이 최고로 준 겁니다. 근데 이거 50억을 줬다? 말도 안 돼. 이거 임원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냥 1호 사원이다, 1호 사원. 1호 사원 대리를 퇴직금 50억을 줬다? 이거는 퇴직금이 아닌 거예요. 아무튼 분노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아니야. 어떻게 쉴드를 치더라도 여기 이제 현금이 걸려 있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공정과 정의를 지네들을 모토로 삼는 전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이 새끼들은 이거를 지금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영수 딸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요? 두야. 야, 대단하다, 이런 새끼들을 이런 새끼들이 진짜 있는 집 새끼들인 겁니다. 어? 대단하다, 대단. 이런 새끼들이 대접받는 새끼들인 거예요.
이건 자식들이란 말도 쓰고 싶지도 않아요. 아이고. 네. 그래서 지금 국진당에 있는 이 애비들의 부정에 의해 가지고 그 새끼들이 전부 다 마약하고 음주운전하고 저따위 꼴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아유, 뭐 세상이 너무 만만해 아니 보이게. 왜 이제는 그런 거 안 나오나? 아들아, 아빠가 곽상도가 아니라서 미안해. 이런 거 안 나오나?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50억도. 직장을 소개를 시켜봤어. 군대를 빨리 빼주기를 했어. 퇴직금은 50억 퇴직금은 줬어. 50억 해주기를 해봤어. 라는 에라이.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따끔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난 우리 직원들이 나한테 자꾸 50억 나 퇴직금 50억 줘. 우리도 그런 회사. 그럼 400억을 갖고 와, 이 새끼들아! 어디 가서 무이자로 400억을 갖고 와서 떼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 그럼 내가 50억 주지! 400억 받았는데. 자, 그래서 요 400억에 대한 얘기를 네.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성 가면 피터님이 윤지야, 아빠가 곽상도가 아니라 미안해. 미안하다, 아들아. 구월이님께서. 우리 딸은 4만 원만 줘도 아빠 사랑해 하는 애예요. 자꾸 그 간 키우지 마. 근데 이 400억에 대한 유구한 역사를 따라 올라가면 이게 결국은 박근혜 최순실로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순실의 정점에 있는 최순실이 기업들 삥 뜯으면서 이게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 삼성, 현대, SK가 다 연루가 됩니다. 빙이 계속 뜯겼죠. 네. 요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거 화천대유가 단순하게 정치인들이 비리를 해먹은 게 아니라요. 화천대유라는 어떤 회사를 통해 가지고 거대한 뇌물 상납고리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최태원 여동생이 등장을 한 거죠. 왜? 최태원은 그 당시에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최순실은 당시에 팔선녀를 비롯해가지고 아니, 근데 자기 진짜 세력들하고 자기네들을 팔선녀라고 했어요? 뭐 비슷하게 불렀나 봐요. 진짜? 사모임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아니, 정말 자기네 입으로 그렇게. 우리 이제부터 칠공집 하자. 그럼 너무 유치하잖아. 고딩들이 다 그런 거 하잖아. 그때는 이뻐 보이려고 껌 씹으러 다니고 막 떡볶이집 가갖고 아니, 그런 걸. 모이고 안 해봤어? 안 껴줬구나. 네. 어쨌든. 아무튼 그래서 이 팔선녀를 모았는데 그 당시 팔선녀의 중심적인 핵심이 누구였냐면 현정은 현정은 현대. 그리고 현대가. 하나그룹 김승을 회장 부인. 그 다음에 우병우 마누라였어요. 근데 나머지 이제 금융계에 있는 따까리 따라다니는 CJ 뭐 이런 사람들은 약간 급이 좀 떨어졌고 팔선녀 중에도 좌선녀, 우선녀가 있었던 거죠. 센터는 최순실이고 그래서 가장 힘이 셌던 좌선녀가 현정은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힘이 셌던 게 우병우였습니다. 어허. 검찰과 재벌의 논간이 시작된 거죠. 와. 그 와중에 이제 나머지 따라다니던 따까리들은 이제 금융권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CJ 같은 경우였는데 CJ가 이제 나중에 감옥 가잖아요, 사주가. 왜 같은 84년대 CJ는 갔을까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 언니들이 그렇게 찜질방에서 모임을 많이 하셨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같이 사우나를 하시면서 이 사교를 하셨는데 우리 CJ 회장 부인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약해가지고 사우나를 못 따라갔대요. 더운 데를 못 가가지고. 그래서 팽을 당했다라고 하는 믿거나 말거나가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 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현대가 제일 큰 수혜를 받게 되는데요. 이 수혜를 받게 되는 게 뭐냐면 지금의 HHM 네. 현대상선이 기존에 있는 한진해운을 인수하는 과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였고 어려운 시기였는데 현대가 필요한 데는 3조 7천억 원에서 4조 원, 나중에 8조 원까지 들어갔어요. 대출까지. 이 정도 돈이 있어야 인수를 할 수 있는 거고 한진 같은 경우에는 한 1,400억 정도만 해주면 이제 구조조정 인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현대가
인수되는 게 마땅한데 여기에 현정은이 최순실한테 힘을 넣게 되다 보니까 이게 역으로 엉뚱한 인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00억이면 최소 2천억에서 3천억이면 해결할 수 있는 해운 구조 조정이 나중에 8조까지 들어가게 되는 우리나라 M&A 역사의 어떤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는데 그 상황을 맞이하면서 현대가 돈이 없었죠, 당시에. 그래서 그 현대 종잣돈을 채워주기 위해서 현대증권이 KB은행에 원시가의 거의 2배, 3배 가까운 돈으로 비싸게 인수가 됩니다. 그 당시에 현대증권의 사장을 하던 사람이 김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현재 SK증권 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들이 말하자면 그 인수 작업을 통해서 연결되던 과정 중에 온갖 이권 사업에 다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루트 중에 여러분 이거는 그 뉴스가 아니에요. 송 작가가 정리해주는 썰이니까 어디서 들었어? 하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그 간에 있는 상황별로 정리를 해갖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실세가 이마만큼 재벌들 사이에서 이름이 높았어. 그러니까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삼성은 와가지고 제일모직 그 합병에 관련된 국민연금 동원 요청을 하고요. SK는 뭘 했다고요?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그 당시에 이제 오다가 들어갔겠죠. 그 오다가 들어가는 조건으로 해서 그만큼의 대가를 지급을 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삼성은 말도 주고 뭣도 주고 많이 했지만 SK 같은 경우에는 드러나는 걸로는 이제 그 스포츠 재단에다가 그 최순실 딸이 운영하는 스포츠 재단에다가 기부하는 형태를 통해서 했다가 나중에 이걸 도로 받아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와 전혀 상관없이 그 당시에 벌어졌던 사업이 화천대유 사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최기원이 이제 여동생이에요. 화천대유라고 하는 회사의 초기 자본이 필요한 자본이 360억 정도가 있었어요. 351억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이 351억이라고 하는 돈이 따져놓고 보면 이행보증금, 그러니까 권리금 넣어야 되는 거 72억이고요. 성남은 24억 넣었죠. 네. 그다음에 인허가 용역 125원, 사업관리 수수료 95. 이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걸 납부를 해야 사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른바 종잣돈, 씨돈이었어요. 근데 이 돈이 전혀 없었어. 근데 이 돈이 이 키넨 파트너스라고 하는 이 SK 계열에 있는 그 자손들이 다 쥐고 있는 일반 투자 회사한테서 빌려지게 됩니다. 네. 이 돈이 이 키넨 파트너스의 100% 돈이 아니고 이 중에 400억을 실제로는 개인이 그러니까 여동생이었던 최기원 이사장이 이 사람이 이제 나눔대장 이사장이거든요. 네. 복지 그 SK 후원하는 사회공헌하는 사회공헌 이사장인데 거기에서 400억을 이 키넨 파트너스한테 빌려준 거예요. 개인이 빌려주는 개인으로서 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려준 돈을 받아서 재투자를 해줘요. 그리고 나중에 화천대유 이후에 천하동인이라고 하는 똑같은 천하동인이라고 하는 회사에 있는 배당 수익을 갖고 갈 수 있는 권리를 담보로 해서 받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이 400억이라는 돈을 못 돌려받아요. 화천대유는 돈이 많았고 그걸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6%로 시작해서 나중에 25%까지 이자가 올라가요. 네. 그래서 사업에 성공해서 그 돈을 받았으면 25% 이자를 쳐가지고 몇백억을 돌려받았어야 되는데 그 돈이 입금된 경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려는 주고 그냥 떼인 거예요. 400억을. 네. 야. 그래서 그 400억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된 거고, 그러니까 초기 자본을 100% 최기원이 낸 거야. 그 과정 중에 이제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첫 번째가 곽상도인 겁니다. 곽상도는 최순실이 진짜 오로지 최순실과의 인연 때문에 청와대 수석으로 들어간 인물이에요. 민정수석으로. 민정수석으로. 그러니까
아무도 그 발탁에 대해서 이거 파격이다. 왜 이 사람이 갔냐 그랬는데 그냥 이유는 하나야. 우병우 최순실은 친했기 때문에. 아까 팔선녀 덕분에 얘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았고 여기에 핵심적인 고문 역할을 하면서 아들을 심어주는 거죠. 1호 사원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이른바 법조 브로커들을 긁어모읍니다. 그래서 무려 전 현직 검찰총장과 대법관을 비롯한 30명이 넘는 법률 자문단을 만드는 거죠. 부동산 회사가. 무슨 법률 자문이 그렇게 많이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다 전관 출신. 그리고 곽상도도 사실은 그때 민영선 끝나고 나서 법률공단 뭔가 그거 하고 있을 때거든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그래서 보통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문료를 1억 5천씩 지급하거나 아니면 자녀들을 취업시켜가지고 걔네들한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으로 이 사람을 30여 명의 전현직 법조계 사람들을 고문단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여기서 박영수 특검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박영수 특검의 역할은 뭐냐면 당시에 박영수 특검이 이제 삼성 뇌물 사건에 관한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이나 뭐 이런 것들 그 지원금들 같은 거를 이제 뇌물로 처리하던 과정 중에 또 현물을 다 빼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금액을 낮춰주면서 그 과정에서 말하자면 뇌물죄 금액을 확 낮췄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받게 돼갖고 다시 조사가 들어간 건데 자 이런 방식으로 삼성의 형량을 낮춰주는 딜을 하는 과정에 아까 얘기했던 SK그룹의 계열사가 그 스포츠 재단에 지원한 금액들 이런 금액들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것도 뇌물죄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돈을 돌려받았다. 그래서 나는 그때 이제 우리가 방송을 하거나 들은 얘기가 야 SK는 배짱도 좋다. 박근혜한테 줬던 돈을 돌려받았다고? 맞아. 그때 대단한데?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돌려받은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물론 돌려줬을 수도 있겠지. 화천대유 같은 다른 펌프를 꽂았으니까. 돌려준다고 얘기하면서 이걸 무혐의 처분해 줍니다. 여기에 박영수 특검이 혁혁한 공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혁혁한 공헌을 통해 가지고 그 역할을 한 걸로 박영수 특검이 고문이 되고 딸이 된 겁니다. 따져놓고 보면. 딸도 사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네. 그래서 이러한 과정 중에 박영수 특검에 딸려갔던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박영수 특검하고 윤석열하고는 연결이 돼 있었고 얘들을 동행한 건 우병우와 최순실이라는 거예요. 이 이후에 이제 윤석열이 또다시 이 연결이 되게 되는 고리가 생기는데 이게 말하자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곽상도가 이 정도 해먹을지인데 곽상도 그럼 네가 이거는 벌이 차원에서 나 이거 머슴 세경이니까 너 혼자 다 해먹으라 했겠어요? 분명히 그 안에 별도의 수익을 최순실 박근혜 무리들이 챙겼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제베스인가요? 제베스 파트너스라고 불리는 박영수 그러니까 박근혜 이복 언니의 남편이 연관되어 있는 제베스 파트너스의 투자 자금 횡령 사건이 여기에 같이 걸려들게 됩니다. 헐. 그래서 2014년도에 당시에 고발 조치가 들어가요. 횡령으로 해갖고. 그래서 그 당시에 횡령 신고가 들어갔을 때 이걸 뭉개준 사람이 김순환 전 검찰총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고문단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베스 파트너스. 네, 자베스 파트너스. 그리고 2018년에 나중에 증거 보강을 해갖고 다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합니다. 그걸 뭉갠 사람이 지금의 윤석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해나가다 보면 자베스 파트너스에 관련된 횡령 증거와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을 다시 캐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지금 친박 쪽이잖아요. 다 친박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SK가 준 뇌물을 가지고 이 사업을 표면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관련된 사람들한테 나눠줄까? 즉 최태원 회장 석방을 위해서 법조 브로커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경비를 나눠주기 위해서 이 회사가 설립됐고
그러한 또 하나의 증거 중에 하나가 화천대유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와. 이름이 왜요? 왜냐면 우리가 이 얘네들이 이제 쓰는 이름이 화천대유가 하나 있고 뭐지? 천화동인. 천화동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천화동인. 이제 이게 앞에 있는 두 개가 다 쾌입니다. 우리 팔교에 들어가는 쾌란 말이에요. 쾌. 그래서 하늘과 불을 뜻하는 쾌, 천하가 두 개 공동적으로 들어가요. 여기서 이제 풍수 전문가인 제가 보기엔 이름을 잘못 졌어요, 얘네들이. 왜? 왜냐면 이게 화천을 동시에 쓰게 되면 이게 하늘에 태양이 가운데 떠 있는 거기 때문에 밝아서 이제 그 대유라고 하는 이름 두의 동인이라는 거는 큰 일을 한다가 대유고 같이 일한다가 동인인데 이 화천을 같이 쓰게 되면 열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밑에서 풀이 못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화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 그러면 반드시 물이 있는 데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건 대장동으로 가면 안 되는 거고 부산이나 인천을 갔어야 되는 사업인 건데 얘네들이 풍수적으로 이름을 잘못 진 거야. 이게 너무 많이 갔나? 네. 네. 아무튼 중요한 건 얘네들이 화천 이 두 쾌를 좋아했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근데 이 대유라고 하는 대유가 쾌에 있는 이름으로도 볼 수 있지만 아까 얘기한 제베스 파트너스, 자베스 파트너스를 세운 이 김순옥 그러니까 박순옥 씨, 박근혜 이복 언니의 남편이 하는 회사 이름이 대유예요. 대유건설, 대유산업 이런 것들을 박순옥 씨의 남편이 사업을 했고 거기 있는 아들이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이 일을 진행하는 실무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이 중심이고 거기에 이제 남욱 변호사라고 하는 애가 끼어 있는 건데 결국 얘기를 따져놓고 보면 박근혜 이복 언니의 조카쯤 되는 애가 지금 이 회사를 차린 거고, 그래서 실제적인 수익은 그쪽에서 더 많이 가져갔어요. 그렇겠네요. 화천대유보다. 그러겠네. 그 화천대유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 배당받은 배당금들을 합법적으로 주기 위해서, 50억을 주기 위해서 45% 세금을 물고 50억을 지불할 정도로 합법적으로 주기 위한 계약서와 법적 절차를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들켜도 괜찮다는 개념으로 이걸 한 거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특유에 들어가는 돈은 자베스 파트너스가 되고 그 수익도 자베스가 대부분 갖고 갔을 거고 그런 과정 중에 횡령에 대한 고소가 2건이나 있었는데 현직 검찰총장 2명 이걸 덮어줬다는 거야. 와. 이 정도 되면 친박 비리 종합 세트예요. 완전 야. 이거 친박들을 다 죽이는. 그러니까 건데? 지금 유승민은 신난 거죠. 그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자, 이게 터지게 되면 일단 삼성 묻혀 좋고 그렇지. 친박 주고 좋고 삼성 입장에서 아이씨 우리 재용이 형은 결국은 도로 들어갔다 살고 고철을 겪었는데 SK 니들은 그때 잘 빠져나갔지 우병우랑 손잡고 니들도 한번 뒤늦게 죽어봐라고 하는 그렇지. 이 세 가지 복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의 입장에서. 이거는 삼성에서 너무 바라던 그림인데? 이거를 그림이겠냐고. 그러면 이게 우연히 그려진 그림이겠냐고. 우연이 아니겠죠. 노컷 뉴스가 이 뉴스를 어차피 앞으로 이제 이게 공론화되면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자금 조사하면 다 나와 이거는. 다 나오겠죠. 예. 왜냐면 이재명 지사를 비롯한 나머지 모든 연루자들이 이거 본격 조사하라 그러면 이 사업에 들어가서 돈 분해된 게 다 나와. 다 주고 연관돼 있는 건 친박계는. 그럼 어디까지 죽이려고? 다 죽일 친박 거야? 싹 다. 친박 싹 죽이는 거지. 진짜 걔네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그렇죠. 왜 유승민을 선택했어요? 유승민이 과거에 어찌됐거나 박근혜 탄핵을 그렇지. 이어가는 데 있어서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바른미래당 표 없었으면 그때 탄핵 못했어. 삼성 입장에서는 그러게 내가 안간히 해먹으라고 그랬잖아. 우리 왜 건드려? 그렇지. 이번에. 내가 니네들 그거는 그냥 눈 감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있는 입장에서 내가 세 개 일단 3피야. 이렇게 되니까 이건 안 꺼져요.
절대 주저앉지 않습니다. 계속 단독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죠. 조선일보가 앞장서서 까고 있구나. 그럼요. 이 배경 뒤에는 자, 이 모든 걸 기획했고 여기에 관한 자금 흐름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SS가 지금 이 모든 사안을 조정하면서 지금 벌써 몇 단계를 비벼버린 거야 지금 한동훈까지. 야, 진짜 대박이다. 잠깐만. 줄리 들어간 게 언제야 지금? 아, 그래서 이낙연은 이런 큰 그림까지는 몰랐겠지만 어쨌든 SS가 시키니까 이거 봐야 됩니다 이런 거야? 그렇지. 그리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아니네. 왜냐면 낙연이도 어차피 요시제 그쪽이기 때문에 처음에 낙연이는 파라 그래서 판 거야. 하라 그러고 그렇겠죠. 파고. 어. 그런데 점점 보니까 이상하잖아. 근데 이제 이낙연 입장에서는 아니 제가 이재명을 네거티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봐. 이게 이재명 지사를 도와주는 길이고요. 사실은 이쪽을 죽이기 위한 거예요. 나 억울해 이거네. 사실 이낙연 정도 조직원한테는 이 상부의 큰 뜻이 전달되지도 않았을 안 거예요. 했겠지. 그냥 가서 이걸로 버리는 가서 카드지 물어 뭐. 뜯어. 너는 어차피 버리는 카드야라고 하니까 가서 물어 뜯다 보니까 이래저래 이게 잘못 물은 것 같아. 이빨도 안 들어가요. 왜 이래요 하는데 지금 실제적인 안의 내용은 SK하고 친박이 몰살이다. 이거. 몰살이 되고 오늘 있는 진짜 과정을 끝장이다, 가는 거예요. 끝장. 와. 와우. 저기 이낙연 쪽도 그러겠네. 아씨. 아니 나 버리는 카드였어? 라고 하겠지. 외대갈이 선택한 줄 아니었어? 알았는데.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조폭용에서 얘기를 하죠. 나한테 왜 그래요? 왜 그랬어요? 키워야 될 대가리는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 이미 너는 버리는 카드인 거야. 이제 오갈 데가 없어진 거야, 이낙연이 너는. 네가 가라 대장동. 네. 야, 이런 정리를 누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송 작가님 말고는 없죠. 그렇지. 그럼요. 송작가 TV 말고는 8선녀부터 시작된 와. SK 현대 삼성의 이 연결고리를 이 대장동으로 끌어와갖고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15,292명이 보고 계십니다. 15,000? 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슈퍼챗 15,000 랠리가 원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올리고. 15,000원. 네. 예. 어쨌든 삼성 그러니까 박근혜랑 최순실이 삼성을 그렇게 뺏겨 먹지만 않았더라도 그러니까 이 꼬라지는 안 났을 텐데 그러니까 뺏겨 먹다 보니까 뭐든 적당히 했어야지. 뺏겨 먹다 너무 많이 보니까 뺏기니까 어. 삼성이 에이씨 야 태블릿 하나 들고 와봐 해갖고 그냥 그렇죠. 탄핵시키고 날려버린 거잖아요. JTBC의 네. 태블릿만 거기에 있는 이상한 네. 사무실 답이었는데 사무실 답이었는데 책상에 태블릿만 있는 그거를 경비원이 갖고 있다가 JTBC 기자한테만 좋다. 주는. 네. JTBC 어찌 알고 그걸 가서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우연히 열린 사무실에 갔는데 여기 있던 사람들 어디 갔어? 다 가고요.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정말 우연한 특정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게 시작된 거거든요. 야. 진짜, 야. 정말 어마어마한 적입니다. 진짜 그 큰 그림이다, 그림입니다. 큰 이 정도 일단 되면. 제가 봤을 네. 때 SS 입장에서 확실하게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게 밟아놓지 않으면은 문제는 뭐다? 얘들이 나중에 다시 또 규합해가지고 끌고 먹어 안 돼. 다시 규합해서 다시 반격을 할 수도 봤지. 있겠네.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나라를 쥐고 흔들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여지없이 밟아주기 위해서는 발본색원 해야지. 차츰차츰 하나씩 하면 돼. 대장동 털어갖고 친박 다 죽이고 오세훈 털어가지고 그 당시 서울시하고 명박이 연관관계 다 털어내고 줄리 털고 윤짜장 털어갖고 검언 유착과정 다 털고 한동훈 털어가지고 관련돼 있는 거 SS 털면 돼요 순서대로. 그래서 이거를 안 덮이기 위해서 지금 저 밑에 있는 아크로비스타를 어마어마한 샌드위치로 지금 덮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슈의 이슈로. 아크로비스타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어. 아무것도 아니, 아무도 관심도 없는 거죠. 지금 줄리 표창장 다 들어갔어. 쏙 들어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끄집어내. 그럼 기어이 꺼내서 탈탈탈 털어야 돼. 우리는 한동훈이까지 다 털 거라고 얘기했잖아. 우리는 끝까지 털 거야, SS. 네. 송작가 TV 원두커피. 반복되는 지친 일상.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깊은 맛과 기분 좋은 커피 향기. 오늘도 송작가 TV 커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송작가 TV가 직접 선별한 5종류의 원두는 주문 후 로스팅을 원칙으로 여러분께 가장 신선한 원두를 보내드립니다. 식을
흡수할수록 상큼하고 깔끔한 하이드 블렌드. 구수한 단맛으로 여운이 느껴지는 에티오피아 일가체프. 부드러운 초콜릿 끝맛을 느낄 수 있는 콜롬비아 수프리모. 고소한 맛의 브라질 싱글 오리진. 세 가지 원두를 로스팅하여 산미가 느껴지지 않는 송작가 TV 초이스 원두까지. 네이버에서 송작가 TV몰을 검색해보세요. 지금이라도 50억을 들고 와서 합의를 본다고 하면 우리한테? 뭘? 어떤 합의? 뭘 합의를 봐요? 아니 이게 입을 닫아달라고 아, 우리한테 우리한테. 합의를 누가? 게시타포들이 해준다고 하면 나는 아직도 생각이 있어. 진짜? 난 뭐, 그러지 말고 좀. 우리에게 우리 실버 버튼 오늘 깠잖아요. 100만을 가져다 줘. 구독자 100만. 걔들이 뭔 재주로 가져다도. 아니 걔네들이 늘려주면 유튜브에서 얘네들 조작했다고 구독자 수 조작했다고 계정 파괴해. 아니야. SS는 유튜브도 구워 삼겠지. 우리 같이 당연히. 이렇게 건실하게 조금씩 늘어나면서 실방송 시간수 오늘 역사적으로 15,000원 넘긴 15,000. 날이 됐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화천대유 1차 정리해드렸고요. 응, 사람들 실망하네. 네. 10조세가 지금 50억 따위로 합의를 하겠다는 거냐. 실망스럽다. 내가 그거 가지고 네. 또 돌리지. 아니야, 돌리지 마. 다시 돌리지 50억으로. 그만 아니, 돌리지 마. 돌리세요. 돌리지 그래서 마. 이제 돌리지 마. 앞으로 유튜브 방송을 안 하고 케이블 채널을 할 수도 있고 공중파를 할 수도 있는 거야, 그 시드머니로. 아니야. 아니야. 그거 괜찮네. 지금 SBS가 그 TY 그걸로 해가지고 지금 지분이 막 이상하게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퇴직자 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 또 거기도 SBS까지? 응. 아씨. 근데 나는 터가 안 좋아, 거기가. 더 안 좋아요. 어. 목동이라. 나도 거긴 난 목동 자체가 별로 안 좋아. 느낌이 약간 거기는 이제 그 사람 잠자는 게 솔직히 말해서 여기 약간 음택이거든. 아, 저도 제가 사실 거기 약간 출연했었잖아요. 몇 개월. 나 새벽마다 너무 풍수 나 관련된. 새벽마다 갈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와 여기 진짜 음기가 전체적으로 다 강한 땅이구나. 예. 어쨌든 우리는 나랑 안 그 정도까지 꿈을 꾸고 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화천대유. 아 죄송해요. 아 목동에 사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네. 아유, 죄송해요. 근데 거기 이제- 너무 비싼 땅이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앞으로 이제 화천대유의 그림은 또 SK와 박근혜 정권이 연합한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부 법조 전임 친박 브로커들의 난동으로 수사와 상황이 이야.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 이렇게 목동 사시는 분들 이렇게 많아? 이렇게 부자 동네에?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예전에 이재명 지사 관련된 거 털어서 그렇게 할 때 털 끝도 안 나오던 게 지금 이재명 지사 공격하기 위해서 정치 이슈로 이걸 꺼내놓는 순간 이렇게 엄청난 자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당시에 제대로 된 수사 안 했다는 얘기고요. 수사는 안 했지만 이 많은 자료는 누군가 지금 갖고 있었다는 가지고 있다.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정보력이겠냐고요. 음. 결과적으로 다 배후에는 늘 우리가 들여다보는 게시타포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야. 이거를 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애미단들이 광고하면은 수백 개씩 한 번에 사는 이유가 있네. 부자들. 다 부자야. 진짜. 아니 그 비싼 목동에 이분들은 실제로 퇴직금 510억씩 받는 그러니까 분들이죠. 진짜 실제 그런 사람들 같아요. 네. 와. 어디서 와. 방송 나부랭이들이 우리 진짜. 애청자들을 존경을 못하고 말이야. 아니 지금 30대 그룹 전문 경영님 퇴직금 상위 20위를 보면 곽상도 아들이 4위입니다. 웃긴 거 아니 뭔지 근데 알아요? 30대 퇴직한다는 것도 웃기지 않아? 아니 30대 그룹의 전문 경영인 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와. 그분들은 보통 30년, 40년 근속해서 그렇죠. 50억 따는 거야. 그 청년 시절부터 입사해서 쭉 자기 커리어 쌓아가지고 평생을 쌓아서 전문 경영인으로 퇴직하면 이렇게 받는데 6년 동안 진짜 비전공자이면서 피 튀기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안구 건조증까지 걸려서 쓰러지신 우유빛깔 해병대 곽상도 새끼 퇴직금이 네. 50억 그것도 세후로 요 밑에 있는 삼성, 기아, 뭐
제일 기회 다 대가리 박아야 돼. 야, 근데 이거 뽑는 사람은 진짜 지능적인 안티다. 야, 다 누가 능력자야. 야, 능력자. 현대그룹 부회장하고 맞먹네. 아들이 아니 보수 총액을 보세요. 88억 받다가 64억 퇴직금인데 6,500 받던 애가 50억을 받아. 50억을. 네. 야, 이거는 진짜 이게 저들이 얘기하는 공정한 세상입니다. 아주. 네. 그리고 이런 게 청년의 희망이고요. 세상. 아버지가 곽상도인 게 청년의 희망인 희망이지. 겁니다. 네. 야. 자, 사내 방송을 빠놓고 너무 방송을 오래 지금 하고 그러네요. 있네요. 네.